자, 저는 한 1시간 좀 넘지 않을까. 너무 긴가요? 오, 한 시간은 그렇게 긴 건 아닌데. 원래 3시간 하려고 했는데요. 자, 농담이고요. 정말 필요한 내용 위주로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오늘 그 내용들 보면은 일단은 수능 선택 과목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릴 겁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그 과탐에서 사탐으로 옮겨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요즘 아이들이 엄청 많이 고민을 하죠. 특히 이제 고2 아이들이 겨울방학 때부터는 수능 선택 과목을 정해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겨울방학 끝나고 3학년 때 이거를 한다라고 한다면 되게 늦어요. 근데 이 부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3학년 수강 신청은 다 끝났나요? 이제 수정이 더 안 되나요? 아직 수정이 가능한 그런 고등학교도 있긴 하던데 간혹 가다가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질문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과인데 과탐에서 사탐으로 하나 정도를 바꾸려고 하는데 그럼 내신에서도 과탐 그 사탐을 필수로 해야 되는 거냐? 근데 내신에서 사탐을 예를 들면 뭐 수학이나 이런 걸 빼고 선택 과목에서 사탐을 넣는다 이런 거는 절대 안 되고요. 왜냐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지원할 경우에는 선택 과목을 뭘 선택했느냐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수능 선택 과목으로 사탐을 응시한다고 해서 내신도 그쪽으로 맞춰가는 거는 학종을 준비하는 경우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물론 교과 전형을 준비하는 경우에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왜 학생부 종합전형이랑 학생부 교과 전형을 왜 구분을 하셔야 되냐면 학생부 종합전형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공 관련된 과목들을 되게 중요하게 보잖아요. 이 아이가 이 학과를 전하는데 어떤 과목을 선택했지, 이수했지, 그 과목의 성적은 좋나 이런 부분들을 보는 건데 교과 전형의 경우에는 대부분 대학들이 그냥 내신의 수치만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몇 등급이지? 과목의 종류, 과목의 어떤 과목 이수했는지 별로 관심이 없고 물론 교과 전형에서도 서류를 보는 대학들이 간혹 가다가 있어요. 그거를 예를 들면 고대는 교과 전형에서 내신이 올해는 내신 80에 서류 20. 올해는. 근데 내년부터는 내신 90에 서류 10. 그리고 경희대나 가까이 경희대 있잖아요. 제가 경희대 이게 차가지고 오면서 아 여기 추억이 있는데 어떤 추억이 있을까요? 제가 원래 현직 교사 출신이잖아요. 제 소개 잠깐 해드리면 하나고등학교라고 아시나요? 네,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실적이 되게 좋은 고등학교인데 물론 제가 하나고등학교 있었을 때는 애들 대부분 다 학종으로 대학을 갔고 이제 하나고등학교 나와서 대치동에서 이제 아이들 만나면서 교과 전형으로도 수원 아이들도 많이 상담을 하죠. 그러면은 이제 교과 전형에서도 전략을 어떻게 이렇게 짜야 된다라고 말씀 좀 드릴 건데 제가 현직 교사로 있었을 때 정교사 연수를 여기서 받았어요. 한 달 동안. 근데 집은 서울 쪽인데 매일매일 왔다 갔다 하기 어려워서 고시원에서 여기서 혼자서 그랬던 기억이 그리고 끝나면 옆에 초등학교 가서 혼자 운동장 뛰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어서 되게 좀 친근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자, 여튼 다시요. 본론으로 돌아올게요. 그 경희대나 건대나 이런 데는 교과 전형에서도 교과 70에 나머지 30이 뭘까요? 서류 종합평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교과 종합평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무슨 말씀이냐? 예를 들면 기계공학과를 쓰는데 경희대도 공대가 다 이쪽에 있으니까 기계공학과를 쓰는데 이 아이가 물리를 이수했나? 그리고 그 물리 성적은 괜찮나? 이 30%에서 그런 부분들을 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교과 100이다 라고 한다면 무슨 과목을 택해도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이가 목표로 하는 그런 대학에서 만약에 교과 전형으로 우리 아이가 조금 더 비중을 두고 준비를 한다고 한다면 교과 100인지 아니면 이렇게 교과 종합평가에서 서류를 보는지 내신을 보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구분하셔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좀 이따 이제 그러면 만약에 지금 우리 아이가 이과인데 물론 문과 학생들이 사탐을 과탐으로 바꾸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 아이가 이과인데 과탐 2개 중에 2개를 다 사탐으로 바꿀 수도 있고 과탐 2개 중에 하나만 바꿀 수도 있고 그런 고민을 하실 거거든요. 근데 이 고민을 하는 등급의 기준이 한 몇 등급 정도예요? 과탐? 한 3등급, 4등급. 1, 2등급은 고민 안 해요.
왜냐면 일단 첫 번째 아이들이 자존심. 이과인데 과탐해야지. 그리고 1, 2등급 정도면 조금만 더 하면 완벽한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근데 가장 많이 고민하는 선이 이제 4등급 정도거든요. 과탐 4등급을 그냥 그대로 가져갔을 경우에 수능에서 어떻게 될 거냐? 아니면 사탐으로 이거를 바꿨을 경우에 과연 사탐에서 얼마 정도 나와야 과탐에서 사탐으로 바꾼 게 득이 될 거냐? 그 부분을 좀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지금 오늘은 말씀드렸지만 꼭 필요한 내용 위주로 말씀을 좀 드릴 건데 그게 첫 번째 꼭지인 거고요. 자, 두 번째. 이거는 프린트물에 준비를 안 했는데 자, 현실적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학생들이 이제 고3 되면 이과 학생들은 등급 나오는 과목들이 별로 없어요. 그죠? 진로 과목들 뭐 과탐 2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근데 문과 학생들은 여전히 사회탐구 과목이 뭐 2과목 또는 3과목 이렇게 듣거든요. 문과 학생들은. 자, 그러면 일단 우리 학생들이 3학년 때 내신을 잘 마무리해야 되는 이유가 어머님들께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내신이 우상향 되면 좋다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근데 우상향 되면 좋다 그러면 어느 정도 우상향 되면 좋은지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상위권 대학들은 뭐 물론 그렇게 하지 않는 대학들도 있는데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내신을 등락폭을 가지고 이거를 수치화 시켜놓고 평가하는 그런 대학들이 있어요.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향상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향상도가 무조건 좋아지기만 하진 않잖아요.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유지가 되는 경우도 있고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근데 만약에 어떤 학생이 1학년 1학기서부터 3학년 1학기까지 전과목 1등급으로 계속 유지를 했다. 전과목 1등급. 되게 잘한 거잖아요. 자, 이런 경우에는 서울대의 경우에는 향상도를 8점을 줍니다. 8점이 1등급 유지했을 때. 2등급으로 유지했을 때는 향상도 6점을 줘요. 그러니까 이 등급 간 점수차를 2점씩 두거든요. 그럼 3등급으로 유지했을 경우에는 점수가 향상도 점수가 4점이 나오고 이렇게 돼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1등급으로 유지가 됐을 때 향상도가 몇 점이라고요? 서울대 경우에는 8점. 그럼 8점보다 더 높게 나오는 경우는 없을까요? 있어요. 그죠? 3등급에서 갑자기 1등급으로 뛰어 올랐다든지 2등급에서 1등급 올라간 것보다 3등급에서 1등급 올라간 걸 더 점수를 더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7점, 8점 넘게 되면 향상도에서 되게 좋게 평가됩니다. 제가 상담했던 아이 중에 정말 향상도 점수가 좋았던 아이가 13.6 정도 된 애가 있었거든요. 13.6. 이 아이는 완전히 진짜 스펙터클하게 막 내신이 어떻게 됐을까요? 1학년 1학기 내신 7점대. 3학년 1학기 내신 1.5. 어마어마하죠. 그죠? 그래서 전체 평균 내신은 3.6 정도 됐거든요. 전체 평균 내신은. 그럼 전체 평균 내신은 좋진 않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서 향상도가 이렇게 올라갔어요. 이 아이가 상담 왔을 때 딱 하는 얘기가 선생님 저 상위 10개 대학 가고 싶어요. 야, 너 스카이서부터 한번 해보자. 선생님 저 상위 10개 대학만 가도 전 만족해요. 야, 너 향상도 점수가 너무 좋아. 특히 상위권 대학은 이 향상도 정말 중요하게 보는데 7점, 8점 넘어가도 되게 좋게 평가가 되는 너가 지금 13점이 나와. 선생님 이게 뭐예요?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로직에 의해서 네가 13점이 나오거든. 설명해 줬거든요. 가만 듣더라고요. 근데 대신에 학과는 좀 낮추자. 너가 전체 평균 내신 3.6 정도밖에 안 되는 거니까 상위권 학과는 좀 어려우니 조금 하위권 학과로 낮추자. 그래서 스카이를 다 지원시켰습니다. 서울대, 연대, 고대. 1차가 어떻게 됐을까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전원 통과. 근데 서울대는 면접에 떨어졌고요. 고대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통과를 못했어요. 고대 지금 수능 최저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얼마예요? 4.8. 물론 수능 최저가 없는 계열적합형이라는 학종도 있는데 학업 우수형이라는 학종은 4.8이에요. 이거를 충족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면접도 못 보러 왔어요. 가도 의미가 없는 거니까. 결국에는 최종 연대는 합격했습니다. 자, 이거를 아이들한테 꼭 얘기를 해주세요. 우상향 되면 좋다라는 그런 부분보다는 야, 이거를 수치화해서 대학에서는 평가를 한대. 근데 몇 점 나오는지는 아이들이 계산이 어렵거든요. 근데 그거는 계산이 되게 복잡해서 이건 지금 설명드리기 좀 어렵고 그래서 3학년 1학기를 최대한 잘 마무리를 하게 되면 향상도가 되게 좋게 평가돼서 학종에서 되게 유리해야 돼. 자,
제가 이런 얘기를 언제 하냐면 겨울방학 때 3학년 올라가는 겨울방학 때 아이들한테 실제 이런 얘기를 해줘요. 어떻게 얘기를 해주냐면 야 네가 지금 2학년 2학기까지 내신 이렇게 되고 2학년 2학기까지 향상도 이렇게 되거든. 근데 네가 3학년 1학기를 만약에 네가 목표하는 등급이 얼마야? 한번 넣어볼게. 그냥 예상으로 넣어봅니다. 제가 막 2등급이 국어 얼마? 2여 막 수학 얼마? 2여 야 이건 목표잖아. 1등급을 한번 해보면 안 될까? 그럼 애들이 넘어와요. 그럼 1 한번 해볼게요. 111 막 넣어보잖아요. 그럼 향상도가 갑자기 막 9점 이렇게 나와요. 그럼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선생님 그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해서 3학년 1학기 때 1등급 찍는 애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면 향상도가 정말 좋게 나와서 상위권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상당히 유리합니다. 이 향상도라는 게 있다는 거 아이들한테 꼭 얘기를 해주십시오. 자, 그리고 어머님들, 이과 어머님들이 더 많으시죠? 자, 뭐 오늘 뭐 이과만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혹시 아이들 중에 엄마 나 2과목 과탐 2 수능으로 어차피 응시 안 할 거니까 이거 그냥 대충 하고 그냥 등급 나오는 거 이런 것만 더 잘할게요. 내신에서도 수능 2과목은 수능 안 볼 거니까 대충 하고 나머지 등급 나오는 거 수능과 관련된 것만 잘할게요 해서는 과탐 2를 완전히 버린다. 진짜 CC 뭐 예를 물투, 화투, CC 화투, 생투, CC 그러면 학종으로 쓸만한 학과가 없어요. 왜 없을까요? 자, 이따가 말씀드리긴 하겠는데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크게 3가지 역량을 평가하는 거 아시죠?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자료 보시면 자, 제가 말씀드린 거 이해하시고요. 나중에 댁에 돌아가셔가지고 자료 보시면은 다 이해되실 거예요. 일단 이해부터 하시면 돼요. 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그 아이들이 평가하는 역량이 크게 3가지 역량이 있습니다. 하나는 학업 역량, 하나는 진로 역량, 하나는 공동체 역량이에요. 자, 이 학업 역량이라는 게 뭐죠? 너무 쉽게 말씀드리면 내신이에요. 이 학업 역량은 크게 3가지를 평가한다고 되어 있는데 학업 성취도, 학업 태도, 탐구력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아무리 학업 태도는 좋아도 성취도가 안 좋으면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학업 역량은 그냥 내신, 수치적으로 보여주는 내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공동체 역량은 인성적인 그런 부분인데 한 말씀만 드릴게요. 공동체 역량은 안 좋은 내용만 없으면 돼요. 정말 좋은 내용으로 도배되려고 아이들이 막 노력할 필요 없이 안 좋은 내용만 없어요. 근데 여기서 말씀드린 안 좋은 내용은 뭐예요? 학폭이요. 학폭은 거의 없어요. 자, 학폭은 거의 없고 안 좋은 내용이 뭘까요? 뭐 정말 가볍게 말씀드리면 자기 주관이 뚜렷하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소통이 안 되고 고집 세고 그죠? 근데 이 정도는 그냥 웃으며 넘길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진짜 실제 사례 중에 사례가 정말 많은데 한 여학생이 정말 리더십이 뛰어나요. 3학년 3년 동안 내내 반장을 하면서 담임 선생님이건 교과 선생님이건 리더십이 너무 탁월하다고 생기비 엄청 기록을 잘해 주셨어요. 근데 어머님들 질문 드릴게요. 학교 생활기록부에서 가장 마지막에 있는 항목이 뭐예요? 뭐죠? 그죠? 야, 역시 고3 이제 되신 어머님들이 다르십니다. 고1 어머님들께만 질문 드려도 가만히 계세요. 그래서 저는 의심이 돼요. 진짜 아이들이 있으신가? 왜 오셨을까? 자, 근데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이잖아요. 이거 누가 써주시는 거죠? 담임 선생님이 써주시잖아요. 소통이 되니까 너무 좋아요. 자, 담임 선생님이 써주시는데 이 담임 선생님이 뭐라고 이 학생에 대해서 적으셨냐면 참고로 이 학생이 여학생이었거든요. 근데 이 마지막 항목을 보기 전까지 이 학교가 학생부 종합전형 실적이 되게 좋은 고등학교예요. 그리고 내신도 괜찮아요. 이 정도면 상위권 대학의 학종 이렇게 지원시켜야지 라고 이제 생각을 정리 거의 하던 중에 마지막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을 보게 된 거죠. 3학년 때 기록되는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수시에서 반영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3학년은 수시 상담할 때 보면 대부분 공란으로 비어 있어요. 졸업하기 전까지만 써주시면 된다는 생각 때문에. 자, 그리고 2학년 담임선생님이 써주신 내용을 보니까 학급 반장, 2년 연속 학급 반장으로 담임선생님 잘 도와서 학급의 분위기를 잘 주도하는 리더십이 뛰어난 학생님. 좋죠? 그러나
화장에 대해서 여러 번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규칙을 잘 준수하지 않는 학생입니다. 자, 질문 드립니다. 누가 너무했어요? 어머님들 너무하시는 거 아시죠? 여러 번 지적했음에도 라는 여러 번 기회를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건 무조건 아이들이 잘못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안 좋은 내용만 없으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내가 이 공동체 역량, 리더십이나 뭐 이런 부분을 더 잘 채우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마지막 3학년 1학기는 뭘로 유종의 미를 거둬야 돼요? 무조건? 무조건 내신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진로 과목을 CC 받아서 왔어요. 선생님 저 학종 지원할 거예요. 너 이렇게 되면 학종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예를 들면 그러면 과탐을 2과목을 버렸다. 그러면 이과 애들은 이제 남아있는 거면 국어 영어는 별로 중요하지는 않잖아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상대적으로. 그럼 남아있는 건 수학밖에 없는데 그러면 수학적인 역량만 보고 뽑는 학과도 있긴 있어요. 이과 학과 중에 어디예요? 대표적으로 수학과는 물론이고 컴공, 그리고 산업공 이런 데는 과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수학만 잘하면 돼요. 근데 이 컴공이 상위학과예요, 하위학과예요? 상위학과예요. 산업공도 요즘에 기계공보다 아이들한테 더 선호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과탐을 버리고 이런 학과를 쓴다? 여기는 아이들이 선호하는 학과인데 그러면 더 경쟁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절대 수능으로 2과목 선택 안 한다 하더라도 절대 내신에서 버리게 하시면 안 돼요. 근데 제가 상담하다 보면 한 10명 중에 한 2~3명 버려요. 버린다는 게 정말 C가 나온 애들은 한 2명 정도 되고요. B 나온 애들도 한 2명 돼요. 한 10명 중에 한 3~4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쓸만한 학과가 없는 거예요. 자,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우에는 그렇다. 그러면 학생부 교과전형의 경우에는 진로 과목 안 보나요? 보나요, 안 보나요? 학생부 교과전형을 지원할 경우에 진로 과목 보나요, 안 보나요? 자, 진로 과목을 안 보는 대학도 있고 보는 대학이 근데 더 많아요. 1등급이면 예를 들면 뭐 20점을 주겠다. A면 20점을 주겠다. B면은 15점 주겠다. C면 10점 주겠다. 이런 대학도 있고요. 그리고 가천대의 경우에는 가천대에서 멀진 않죠. 가천대의 경우에는 올해 신설됐는데 그 지역균형 전형 중에서 진로 과목만 반영을 해서 아이들을 선발한 전형이 올해 신설이 됐어요. 진로 과목만 반영을 해요. 그러면 A면은 1차 통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근데 선생님 그러면 동점자가 엄청 많을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그런 경우에는 동점자가 엄청 많은 경우에는 진로 과목을 어떤 아이가 더 많은 과목을 이수했냐 이수 단위의 합으로 먼저 1차를 갈라요. 그러니까 진로 과목만 그러니까 등급 나오는 과목을 반영하지 않고 진로 과목만 반영을 해요. 그렇게 해서 가천대가 지역균형 전형이라는 교과 전형에서는 진로 과목만 반영을 해서 뽑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진로 과목도 반영하는 진로 과목만 반영하는 대학도 있고 진로 과목도 반영을 하는 대학도 있고 진로 과목을 반영하지 않는 대학도 있고 그럼 선택지를 넓히려면 진로 과목도 소리하면 안 돼요. 그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생각나는 김에 다 말씀드릴게요. 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내신의 추이를 향상도라는 걸로 평가를 한다. 좀 전에 말씀드렸죠? 그럼 교과전형에서는 학년별 내신 반영 비율이 있나요? 있나요, 없나요? 있는 대학이 있고 없는 대학이 있는데 대부분 없어요. 그냥 3학년 1학기까지 통으로 해서 학년별 반영 비율이 없이 통으로 해서 뭐 3점 얼마, 2점 얼마 이렇게 그냥 평가를 하는 대학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또 가천대의 경우에는 5학기 중에서 3학년 1학기, 그죠? 이 중에 제일 못한 학기 하나를 빼줘요. 삭제. 그럼 우리 아이들 중에 지금 2학년 2학기 아직 남아있지만 한 학기 정말 망한 아이가 있다고 한다면 3학년 1학기를 잘 마무리하잖아요. 그럼 그거 빠져요, 자동적으로. 그리고 4학기잖아요. 그러면 4학기 중에 제일 잘한 학기 40% 반영. 두 번째 잘한 학기 30% 반영. 세 번째 잘한 학기 20% 반영.
마지막 잘한 학기 10% 반영. 제일 잘한 거 순서대로 40, 30, 20, 10 이렇게 반영을 해줘요. 그래서 3학년 1학기를 정말 잘 해야 되는 게 이렇게 빼주는 학교도 있고 향상도, 학종 생각하면 향상도로 좋게 평가해주는 학교도 있고. 자,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자, 이거는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실까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속해 있는 고등학교가 상위권 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 실적이 괜찮나요? 수원에도 괜찮은 학교가 있고 그렇지 않은 학교가 있고, 그죠? 창현, 유신 이런 데는 그나마 괜찮죠? 요즘에 새로 생긴 병점고 여기도 괜찮잖아요. 자, 어머님들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가 상위권 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 실적이 안 좋잖아요. 근데 3학년 1학기까지 무조건 학종에 주력한다라고 한다면 우리 아이들이 원하는 상위권 대학 가기 어려워요. 왜냐? 학생부 종합전형은 어떻게든지 이 고등학교가 어떤 학교인지를 찾아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니네 내신 받기 쉬운 학교지? 그럼 니네 학종에서 안 뽑아줄 거야. 이렇게 하는 대학들이 있나요, 없나요?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근데 이 옆에 있는 경희대는 이제 점점 일반고 위주로 뽑고 있어요. 그래서 특목자 사고로 옛날에 엄청 많이 뽑았는데 대치권에 있는 학교도 엄청 많이 뽑았는데 안 뽑아줘요, 요즘에. 그러니까 경희대나 이런 데는 일반고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공략해도 되는 학교예요. 근데 여전히 고대나 이런 데는 일반고 정말 내신 받기 쉬운 일반고 잘 안 뽑아줘요. 자, 이거는 비공식적인 얘기지만 고대에서 무슨 얘기하냐면 정말 내신 받기 쉬운 고등학교에서 고대 입학처에다가 막 항의식으로 얘기를 해요. 아니, 우리 학교에서 내신 1점대인데 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1단계 통과 안 시켜주냐? 고대에서 무슨 얘기를 할까요? 비공식적인 얘기이긴 하지만 무슨 얘기 할까요? 아니, 니네는 내신 받기 쉬운 고등학교 아니냐? 아, 그러면 학종 지원하지 마라. 교과 전형으로 오면 되지. 왜 굳이 학종으로 써가지고 1단계 안 된다고 왜 우리한테 뭐라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가 정말 안타까운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3학년 1학기 다 끝나고 아이가 딱 와요. 선생님 저 6학종 쓸 거예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만 6개 쓸 거예요. 야, 근데 니네 학교가 내신 학종 실적이 별로 안 좋은 고등학교잖아. 근데 6개를 학종으로 쓰겠다고? 네. 너 이거 6개 이렇게 쓰면 위험한데? 근데 그럼 교과 전형으로 제가 추천해 줘야 되는 게 맞잖아요. 추천 못 하겠더라고요. 이유가 뭐예요? 내신은 괜찮아요. 수능 최저가 안 나와요. 수능 최저가 안 나와요. 자, 한번 따져볼까요? 상위권 대학부터. 경희대는 수능 최저 얼마예요? 2합 5. 2합 5예요. 근데 원래 다 탐구 하나만 들어왔는데 탐구를 포함할 경우 국수, 영탐 4개 중에서 2합 5입니다. 이 2개 등급합 5. 그럼 국어랑 수학으로 맞춰도 되고요. 뭐 국어랑 영어로 맞춰도 돼요. 근데 탐구로 맞출 경우에 탐구가 2과목 다 들어가요. 작년까지 하나만 들어왔었는데. 이 조금 이제 더 세진 거죠. 자, 상위권 대학부터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자, 서울대는 교과 전형이 있나 없나요? 없죠. 근데 요즘에 교과 전형이 추천을 받아야지만 쓸 수 있는 대학들이 대부분이에요. 아시죠? 누구나 내가 쓰고 싶다고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서울대는 추천 전형이 있긴 한데 그게 바로 지역균형 전형이잖아요. 자, 서울대는 추천 전형이 지역균형 전형인데 이게 바로 학종이에요. 서울대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에요. 교과 전형이 아니고. 근데 학교당 몇 명까지 기회를 주죠? 2명까지. 그러니까 전교 1등, 2등. 아니면 문과 1등, 이과 1등인데 요즘에 문과 1등, 이과 1등 이렇게 주는 학교보다 그냥 문이과 계열 구분 없이 1, 2등한테 기회를 주는 학교가 더 많아요. 상대적으로. 왜냐면 문과 애들이 내신이 조금 약하니까. 이건 학교마다 이제 좀 기준이 다른데 근데 서울대는 추천 전형이 지역균형 전형인데 학교당 2명으로 이제 학종으로 뽑는다. 근데 나머지 대학들은요. 연대, 고대, 성균관대, 한양대, 서강대 다 얘네들은 다 교과 전형이에요.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자, 연대에서부터 잠깐 말씀드려 볼까요? 연대는 교과 전형인데 교과 100이죠. 교과 100. 고대는 아까 말씀드렸죠. 교과 전형이 어떻게 뽑는다고 선발 방식이 교과 90에 서류 10. 여기서 얘기하는 서류 10은
세특 내용일까요? 생기부 내용일까요? 아니에요. 교과 충실 이수도. 충실하게 교과를 이수했냐? 이게 10%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잘못 생각하거든요. 여기서 생기부 내용을 본다, 세특을 본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 학과 교과 전형이 지원한다 하더라도 우리 학과에 지원하는데 우리 학과에서 요구하는 과목을 이수했냐, 충실하게. 그리고 과목은 충실하게 성적은 잘 받았냐. 이걸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에서 서류 10을 세특을 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고대는 교과 비중이 이제 절대적이죠. 90%. 그 다음에 서류 10이지만 이 서류 10도 교과 내용을 본다. 자, 고대는 수능 최저 얼마예요? 교과 전형에서 3개 등급 합 7등급이에요. 3합 7. 어렵나요? 쉽나요? 자, 우리 아이들이 또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2학년 때 모의고사 성적이 마치 수능 성적인 것처럼 절대 착각하면 안 되죠. N수생들. 자, 올해 되게 재밌는 거 말씀드리면 올해 원래 N수생들이 줄어야 돼요. 왜 줄어야 되죠? 작년 고3이었던 아이들의 학생 수가 최근 들어서 제일 적었어요. 최근 들어서. 그럼 이 아이들이 이제 재수하고 하는 걸로 이어지니까 올해 N수생 수가 원래는 좀 줄어야 되는데 의대가 증원이 되면서 지방의 의대 막 휴학하고 지방의 약대 휴학하고 다 수능을 봤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 때문에 N수생들이 또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과의 경쟁이 진검승부이기 때문에 평소 나오고 있는 모의고사로 내 수능 성적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보통 그래서 이게 꼭 그런 건 아니지만 평소 모의고사보다 수능에서는 얼마 정도 떨어진다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죠. 한 등급씩 떨어진다. 그러면 지금 3합 7이면 2, 2, 3이잖아요. 그러면 이걸 수능에서 맞추려면 1, 1, 2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아니에요? 지금 현재. 그죠? 근데 2, 3을 가지고 만족한다? 나 3합 7 나오고 있는데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자, 이 부분 말씀드릴게요. 우리 아이들 고3 겨울방학 때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죠? 학습 계획을? 3학년 1학기 내신 위주인가요? 아니면 수능 위주인가요? 3학년 1학기 때, 3학년 1학기가 아니라 겨울방학 때 수능하지 않으면 할 시간이 없어요. 자, 잘 보십시오. 이제 3학년이 되면 3학년 학기를 시작한다 그러면 재수한 애들은 재수를 시작하겠죠. 그럼 이 아이들한테는 내신이 없어요. 그럼 이 아이들은 계속 수능만 공부할 거잖아요. 근데 우리 지금 고2 아이들이 고3 됐을 때 수능, 고3 이제 겨울방학 됐을 때 수능하지 않으면 3학년 1학기 때 또 내신하느라고 수능 공부할 시간이 아예 없어요. 이 겨울방학 때 수능을 정말 내가 만약에 학종에 조금 우선을 한다라고 하면 비중을 좀 다를 수 있어요. 3학년 1학기 비중을 조금 더 둘 거냐 아니면 수능에 조금 더 둘 거냐. 비중은 좀 다를 수 있어도 수능은 겨울방학 때 정말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해줘야 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리 아이들 플래너 쓰고 있나요? 플래너? 자, 약간 늦은 감이 있지만 이 겨울방학 되기 전에 기말고사 끝나면요. 아이들 되게 어수선하잖아요. 그러면 기말고사 끝나고 방학할 때까지 이 어수선한 시간을 이때 세특 주제 좀 해보고 보고서 좀 써보고 그리고 남는 시간에 겨울방학을 2달 동안의 계획을 데일리 계획을 세우게 하십시오. 그래야 아이들이 성취감을 느껴요. 자, 2달 동안 끝낼 수 있는 분량으로 계획을 세우는데 너무 과도하게 세워서 아이들이 쉽게 지치지 않게. 처음에는 양을 조금 적게 잡아도 돼요. 그리고 점점 늘려가도 괜찮거든요. 근데 너무 과도한 분량으로 첫날 아예 그냥 넉다운 될 정도로. 그러면 오래 못 가거든요. 그렇게 해서 2달 동안의 계획을 세우게 하셔야 돼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오늘 5개 하기로 했어요. 근데 여기서 내가 하나씩 하면 아이들이 뭘 하죠? 지워가죠, 이렇게. 그러면 성취감을 느껴요. 내가 오늘 이렇게 했네? 그러면 만약에 5개 중에 4개 했다. 그럼 4번째 지우겠죠? 이제 하나 남았네? 지금 10시니까 12시까지 하나 빨리 해서 오늘 마무리해야지. 이렇게 아이들이 계획에 맞춰서 이제 플래너를 써놓으면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플래너를 안 쓰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5개 중에 3개를 했다. 2개 남았네? 내일 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 밀리기 시작하면 계속 밀리게 되고 결국에는 플래너 쓰는 거 포기. 결국에는 2달을 그냥 대충 보내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이게 제가 하나고 있었을 때 플래너를 쓰는 아이들의 몇 명 정도 되나 세보진 않았어요. 근데 대충 생각해보면 90%가 넘어요. 이게 그래서 플래너가 되게 중요해요. 겨울방학 되기 전에 이 2달 동안만큼은 최소한 플래너를 가지고 아이들이 쓸 수 있게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요. 자,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아마 지금도 느끼고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아이들 이건 문과건 이과건 수학원 어려워할 거요. 그렇지 않나요? 왜 어려워하죠? 공부 안 한 지 오래됐어요. 그죠? 1학기 기말고사 끝나고 지금 손 놓고 있잖아요. 대부분. 자, 기말고사 7월 초순 정도 본다고 한다면 7월까지 포함시켜 볼게요. 7, 8, 9, 10 그리고 11월 지금 중순이라고 하면 4개월 반. 자, 이 상태 근데 계속 갈 거잖아요. 지금 갑자기 수원할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게 2학기 기말고사 끝나고 겨울방학을 맞이하는 순간 아이들은 수원을 되게 어려워해요. 기억이 안 난대요, 하나도. 그러면 애초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겨울방학 때는 이 기억이 안 나는 수원, 이 공통수학인 수원도 되게 비중을 두고 공부를 해줘야 됩니다. 자, 여튼간에 지금 다 이제 중요한 것들 말씀드렸는데, 요것 하나, 그리고 교과전형은 다시 교과전으로 돌아와 볼게요. 교과전형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 대학들이 많은데, 자, 교과전형에서 또 하나 이제 전략이라고 한다면, 아까 학년별 반영 비율이 있다고 말씀드렸나요? 없죠. 그리고 진로 과목을 포함하는 대학도 있고, 포함하지 않는 대학도 있고, 진로 과목만 포함하는 대학도 있고, 기억하시죠?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들은 대부분 있다. 그리고 대학마다 내신 반영하는 과목들이 조금씩 달라요. 교과전형에서. 자, 예를 들면 상위권 기준을 잠깐 말씀드려 볼게요. 근데 이게 왜 저 선생님은 상위권만 얘기하지? 밑에 대학도 똑같이 적용되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제가 밑에 대학 얘기하기는 좀 그러니까. 자, 고대의 경우에는 교과전형에서 내신이 어떤 과목 내신이 반영되나요? 국영수과, 국영수사과. 문과인 경우 국영수사 맞나요? 문이과 구분 없이 전교과가 반영됩니다. 전교과. 선생님 그러면 음악이나 체육 이런 거는요? 자, 음악, 체육도 진로 과목인 경우가 있어요. A, B, C로 표기가 되는 과목. 있죠? 얘네들은 들어가요. 근데 그냥 A냐 B냐 이것만 나오는. 그러니까 성취 비율이 나오지 않고 A냐 B냐 C냐 이런 것만 나오는 건 반영 안 되고 성취 비율이 나오는 예를 들면 스포츠 생활 얘네는 A, B, C 나오거든요. 성취 비율이 A의 비율이 몇 프로, B의 비율이 몇 프로, C의 비율이 몇 프로 이 과목들은 다 들어가요. 좀 구분되시나요? 그죠? 제가 이 부분을 또 강조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성균관대 잠깐 말씀드려 볼게요. 성균관대가 그 교과전형에서 교과 정량평가가 80%고 정성평가가 20%예요. 자, 여기서 정성평가 20%는 뭘까요? 이제 어머님들께서 감이 오실 것 같은데 뭘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고대랑 똑같아요. 교과 충실, 교과 이수 충실도 그 과목의 성적은 좋냐 안 좋냐 이런 부분을 본다라는 거거든요. 자, 근데 성균관대가 교과 80에서 주요 과목이 70% 들어가고 비주요 과목이 10% 들어갑니다. 여기에는 기술과정, 한국사 이런 게 들어가요. 정보 이런 거.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런 거 소홀히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실질적인 말씀드리면 올해 수시 상담했던 아이 중에 여학생인데 이 아이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에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아이가 체육을 진짜 못해요. 진짜 싫어하기도 하고. 근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비율, 성취 비율 나오는 A 비율, B 비율, C 비율 나오는 스포츠 생활에서 이 아이가 B를 받았어요. 치명적일까요? 아닐까요? 치명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경우가 치명적이냐 잘 들어보십시오. 저는 혼자 이렇게 설명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어머님들께서 이제 잘 이해하시는지 보면서 이제 말씀드리는데, 자, 왜 어떤 경우가 치명적인지 잠깐 이제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면, 자, 예를 들면 스포츠 생활이라는 과목이 예를 들면 어떤 아이가, 우리 아이라고 안 할게요. 어떤 아이가 B를 받았다. 근데 A의 비율이 50%고 B의 비율이 30%고 그럼 C의 비율이 얼마예요? 20%가 되겠죠? 이 상태에서 어떤 아이가 B를 받았다. B부터 말씀 안 드릴게요. 이 상태에서 A를 받으면 무조건 A는 A, B, C 비율에 상관없이 A는 무조건 다 1등급으로 그냥 변환을 해줘요. 고대는. 자, 근데 A 비율이 50%, B 비율이 30%, C 비율이 20% 이런 상태에서 어떤 아이가 B를 받았다. B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체육 싫어하는 아이들, 못하는 아이들 B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고대는 계산식이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 B를 받게 된 경우 아까 A의 비율이 50%, B 비율이 30%, C 비율이 20%인 상태에서 이런 경우에 B를 받게 되면 자, 계산식 잠깐 말씀드릴게요. A의 비율에 해당되는 석차 등급, A의 비율에 해당되는 석차 등급. A의 비율이 몇 프로라고요? 50%. 그럼 50%면 몇 등급에 해당되는 비율이에요? 자, 3등급까지 23%까지 3등급이죠? 40%까지가 4등급이에요. 60%까지가 5등급이에요. 그럼 5등급이에요. 그죠? 5 플러스 100분의 B까지의 누적 비율이에요. 그럼 누적 비율 얼마예요? A 50, B 30인 거니까 80. 그러면 5 플러스 100분의 80. 다시 말씀드리면 5.8등급이에요. 영향력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아이를 상담하면서 어머님이 선생님 그러면 이 아이가 우리 아이가 만약에 B를 안 받고 A를 받았을 경우에는 내신이 얼마만큼 올라가나요? 그래서 계산을 해드렸어요. B를 받다 보니까 이 아이가 내신 1.5등급이더라고요. B를 받다 보니까 5.8등급이 돼서 A로 해보니까 이 아이가 1.4등급이 돼요. 0.1등급이면 엄청난 영향력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남은 기간 동안에도 절대 이 과목들을 성취도 나오는 이런 과목들, 뭐 예체능 이런 과목들도 물론 절대 소홀히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이런 이유입니다. 아시겠죠? 저 지금 하나도 안 남겼는데. 자, 근데 중요한 말씀 다 드렸어요. 근데 하나씩 이제 또 짚고 넘어가 볼게요. 혹시 오늘 질문, 내용 중에 질문 있으시면 여기 밴드에 가입하셔서 질문하시면 제가 직접 댓글을 달아드리니까 편하게 질문하시면 돼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자, 수능 분석 및 전략, 수능 분석 잠깐 해볼 거고요. 그리고 수시 경쟁률, 이 수시 경쟁률도 올해는 우리 아이 때 올해는 경쟁률이 이렇게 이런 이유 때문에 올라갔구나. 그럼 내년에는 우리 아이 때는 경쟁률이 어떻게 되겠지라고 예측이 가능하다면 되게 좋겠죠. 그런 부분 잠깐 말씀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학종 짧게 말씀드릴 거고 향후 대입 전략도 짧게 말씀드릴 겁니다. 자, 우리 아이들 지금 수능 선택 과목은 다 정해졌죠? 그래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릴 거예요. 올해 이제 수능을 응시한 상황. 자, 원래는 국어에서는 언매 비중이 점점 더 높았었는데 선택하는 그 인원 비율 자체가 점점 높아졌는데 물론 화작이랑 언매 선택 비율은 누가 더 많아요? 전체로 했을 때 보십시오. 화작이 더 많아요. 근데 언매라고 아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이유는 뭐냐면 잘하는 애들이 언매를 많이 선택하다 보니까. 근데 계속 언매가 비율이 높아졌다가 올해 처음으로 언매 비율이 좀 낮아진 그런 해예요. 상대적으로 화작이 조금 더 높아진. 자, 그리고 수학은 기하는 계속 줄었습니다. 이과에서. 미적은 계속 늘었고 그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확통이 조금 늘었죠? 확통이. 자, 확통이 늘어난 가장 큰 이유는 뭘 것 같으신가요? 문과가 이만큼 늘었을까요? 자, 올해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이과 아이들도 수학을 확통을 응시를 해도 이과로 지원이 가능하게 대학들이 많이 그 길을 열어줬습니다.
작년까지는 수학은 미적 또는 기하를 해야 정시에서 우리 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 또는 수학은 미적 또는 기하를 해야 수시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인정을 해주겠다. 이렇게 제한을 걸어놓은 대학들이 작년까지는 많았거든요. 탐구도 과탐을 무조건 해야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서 인정을 해주겠다. 과탐을 무조건 응시를 해야 정시에서 지원 자격을 주겠다라고 했던 대학들이 작년에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올해는요? 많이 풀어놨습니다. 내년에 어떻게 될까요? 더 풀어져요. 자, 고대만 잠깐 말씀드릴까요? 상위권 대학 중에. 근데 밑에 대학들은 그런 대학들이 없는 대학들도 많긴 한데 서울대는 끝까지 고수합니다. 이게 수능 최저학력 기준 적용할 때도 그렇고 정시에서도 그렇고 이과는 무조건 수학은 반드시 미적 또는 기하, 탐구는 무조건 과탐. 근데 연대 같은 경우는 올해 풀어놨습니다. 사탐을 응시해도 된다. 그리고 고대는 수학은 미적 또는 기하를 안 해도 된다. 확통을 해도 되는데 탐구는 무조건 과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올해까지만. 근데 내년서부터는요. 고대도 과탐을 풀어줘요. 사탐해도 된다. 점점 이렇게 풀어집니다. 근데 홍대는 조금 애매한 대학이긴 한데 홍대는 수학은 미적 또는 기하 그대로 고수. 탐구는 올해까지는 과탐인데 내년서부터는 사탐으로 풀어주고. 그래서 이제는 이과도 확통이랑 사탐 응시에서 이과로 지원할 수 있는 대학들이 엄청 많이 늘어났어요. 근데 유불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어떤 유불리가 있냐면 자, 이과도 사탐을 응시해도 이제 정시로도 지원 자격을 주긴 하지만 과탐을 응시한 아이들한테 가산점을 주는 대학들이 많아요. 과탐을 응시한 대학들. 예를 들면 연대 잠깐 말씀드려볼까요? 연대 과탐 이과 아이인데 과탐을 응시해서 이과로 지원한다. 그럼 가산점 3%. 본인 취득 점수의 3%. 근데 잘 보십시오. 어떤 아이가 이과인데 사탐으로 이제 사탐론을 하는 애들도 있겠죠. 그죠? 이과인데 사탐을 응시해서 이과로 지원한다. 이과인데 사탐을 응시해서 이과로 지원한다. 가산점 안 줍니다. 이과인데 과탐을 응시해서 이과로 지원하는 경우만 본인 취득 점수 3% 가산점을 받고 사탐 응시해서 이과 지원한 건 상관없지만 가산점은 못 받는다. 되게 재밌는 게 얼마 전에 그 진학사를 한번 이제 보면 지금 수능에서 이제 수능 성적표 나오지는 않았지만 본인의 점수를 입력해가지고 아이들 그 저거 돼 있잖아요. 모의지원 지금 고3 아이들 얼마 전까지 보니까 문과 성균관대 의대 문과가 앞쪽에 있더라고요. 그 등수가 문과가 아니라 미적기하 응시하고 탐구는 사탐 응시한 아이가 앞쪽에 있더라고요. 랭크가. 근데 오늘 보니까 14등인가 성균관대 의대 이제 모의전 하려고 들어와 있는 아이들 중에서 미적 또는 기하를 하고 탐구는 사탐을 했는데 순위가 한 14등 정도? 그것도 되게 좋은 거죠. 자, 과탐에서 사탐으로 옮겨가는 게 무조건 좋다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은 이제는 사탐을 응시해도 성적이 잘 나오면 의대까지도 도전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사실. 자, 그래서 일단 저 확통이 많이 늘어난 이유가 그렇게 이제 수학도 많이 풀어줬기 때문에. 자, 탐구 한번 보실까요? 과탐 어때요? 엄청 많이 줄었죠. 근데 이 과탐이 어디서 많이 줄었죠? 원과목은 다 줄었습니다. 물화생지 원. 투과목은 어떻게 됐어요? 다 늘었어요. 근데 원과목, 투과목에서 늘어난 인원이 원과목에서 줄어든 인원을 커버는 못해요. 그 말은 뭐죠? 원과목에서 줄어든 인원이 훨씬 더 많다. 투과목으로 늘어난 인원보다. 자, 그러면 그 아이들이 다 어디로 간 거예요? 사탐으로 옮겨간 거고 이건 뭐예요? 과탐 하나에 사탐 하나를 응시한 아이들. 그죠? 자, 올해는 이런 상황들, 이런 학생들이 되게 많이 늘어났다. 왜냐하면 이제 사탐을 응시해도 이과로 지원 가능한 대학들이 많기 때문에. 자, 일단 이 정도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 화면 잠깐 보실게요. 원과목 어때요? 다 줄었죠? 투과목 다 늘긴 했는데 이 늘어난 인원이 줄어든 인원을 커버는 못해요. 합쳐봤을 때 인원이 이 정도 돼요. 자, 사탐은 동아시아사 빼고 다 늘었죠? 그죠? 그러면 일단 늘어난 거가 조금 많은 과목을 보면은 생륜 많이 늘었죠?
사문 많이 늘었습니다. 왜요? 원래 이게 선택 인원이 제일 많았잖아요. 원래도. 그러니까 등급받기가 좀 수월하니 이쪽으로 많이 몰려간 이유가 있어요. 이과 애들이. 그리고 또 사문이 더 많이 늘어난 이유는 뭐예요? 생륜보다 이과 애들이 사문에 도표 나오고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수월해해요. 그래서 생륜은 이제 철학과 관련된 거니까 외워야 되고 그래서 사문으로 많이 옮겨간 이유가 있고요. 그리고 경제랑 정법도 보시면 작년 대비해서 인원만 놓고 보면 되게 많이 늘어난 거거든요. 그죠? 그냥 인원만 놓고 봤을 때는 많지는 않지만 실제 응시 인원 대비하면 작년 대비하면 되게 많이 늘어난 거예요. 비율로 하게 되면. 자, 경제랑 정법이 많이 늘어난 이유는 뭐예요? 작년에 사탐에서 경제랑 정치화법이 표준 점수가 73점으로 제일 높았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표준 점수 유리함 때문에 저쪽으로 많이 몰려간 이유가 있어요. 근데 되게 아이러니한 거 보면 세계지리 많이 늘었죠. 세계지리는 왜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왜 그럴까요? 자, 왜냐하면 어머님들께서 우리 아이도 과탐, 사탐으로 옮겨갈 건데 했을 때 이유를 좀 아셔야 되니까. 만약에 옮겨간다고 가정했을 때 자, 세계지리는 왜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지구과학 1을 한 아이들이 지구과학 1을 하다 보니 세계지리를 접해요. 내용에서. 그러니까 세계지리를 되게 수월하게 생각하는 애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탐구는 지구과학 1을 하고 과탐은 사탐은 세계지리하고 이런 애들이 많은 거예요. 이렇게 옮겨간 이유를 이제 보시면 아 그럼 우리 아이도 이쪽이 더 맞겠구나 라는 거를 어머님들께서 이제 아시고 계셔야 사탐 어떤 과목 택할지 지원 전략을 선택 과목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거니까요. 일단 이 정도 말씀드릴게요. 자, 올해 수능 잠깐 결과를 볼까요? 올해 수능은 전반적으로 어려웠나요? 쉬웠나요? 작년에 비하면? 쉬웠죠? 쉬웠습니다. 전반적으로. 자, 일단 국어도 보시면 잠깐 국어 보실까요? 작년에 이게 작년이거든요. 1등급 커트라인 엄매 화작. 근데 올해 1등급 커트라인 예상이에요. 이건 확정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아 1등 커트라인 높은 거는 국어가 쉬웠구나. 그죠? 그리고 표준 점수만 봐도 이해되실 수 있죠. 작년 수능에서 표준 점수 엄매 화작 항상 엄매가 높을 수밖에 없죠. 자, 그리고 올해 가채점 한거에서 무려 10점 넘게 표준 점수가 내려왔습니다. 100점 만점 나왔을 때. 아, 그만큼 국어가 쉬웠구나. 자, 수학은요? 자, 먼저 표준 점수부터 보실까요? 작년 실제 각 과목당 만점. 표준 점수가 이렇게 됐거든요. 자, 미적이랑 확통이 표준 점수가 11점 차이가 났었던.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표준 점수가 조금 낮을 거다라고 예상은 되지만 이 격차는 조금 줄어든. 이렇게 이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미적만 놓고 봤을 때 표준 점수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 조금 낮아질 거다라고 한다면 아, 작년보다 수학이 조금 더 쉬웠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이게 보니까 수학 보니까 정말 잘 본 애들도 많고 올해 만점자가 더 많이 늘어날 거예요. 원장님도 이제 시대인지에서 강의하시지만 특히 N수생들이 만점자가 되게 많습니다. 정확하게 이제 예상은 할 수는 없지만 작년보다는 훨씬 더 많아질 거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수학도 전반적으로 작년보다는 조금 더 쉬울 거다. 여기는 미적의 1등 커트라인 84로 지금 이제 사설 기관에서 예상을 하는데 이 1등 컷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어요. 한 뭐 86, 한 87 이 정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작년보다 전반적으로 조금 쉬웠던 수학. 뭐 엄청 쉬운 건 아니었지만 자, 영어도 보실까요? 이거 너무 높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뭐 사설기관에서 예측한 거기 때문에 자, 작년 영어 1등급 비율이에요. 어려웠나요? 쉬웠나요? 어려웠죠. 근데 올해 이렇게 예상을 해요. 13%. 근데 아이들이 체감으로 느끼는 체감 난이도는 그렇게 쉽진 않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10%가 조금 안 될 것 같긴 한데 여튼 영어도 작년보다는 쉬웠다. 그죠? 자, 그러면 과탐은요? 과탐 보실까요? 과탐 어땠을까요? 자, 이게 물화만 보시면 이게 작년, 이게 올해. 자, 표준 점수 50점 만점 받았을 때 표준 점수거든요. 표준 점수가 좀 낮다라는 거는 작년보다 쉬웠다. 그죠? 화원 보십시오. 이게 아마 내년에 화학원 선택자가 더 줄어들 거예요. 이유가 뭐죠? 이유가 뭐예요? 자, 원과목의 응시 인원 보십시오. 올해 제일 적죠?
가장 많이 빠져나갔고 비율로 따지면 가장 많이 빠져나간 비율이거든요. 자, 인원수도 적고 표준 점수도 매력적이지 않고 그죠? 그러면 화학원을 할 이유가 없는데 더더군다나 화학원은 특히 여학생들이 화학원 뭐 때문에 어려워하죠? 타임 어택이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시간이 많이 부족하다. 그죠? 그러니까 화학원 안 하고 사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아니면 잘하는 애들은 화학원 안 하고 투과목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는 거고. 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요 과목들. 생지는 작년보다 조금 어려웠습니다. 생지. 저는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뭐 물화에서 옮겨갈 고민한다라고 한다면 사탐으로 옮겨가는 방법도 있고 투과목으로 옮겨가는 방법도 있지만 생지로 옮겨가는 거. 선생님, 지구과학 우리 아이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겨울방학 때부터 해도 되나요? 해도 됩니다. 지구과학은. 해도 돼요. 특히 또 남학생들의 경우에 엄마 나 암기하는 거 너무 싫은데 근데 지구과학은 막상 해보잖아요. 그러면 지구과학은 그래도 할만하네 라고 생각하는 남학생들도 생각보다 많아요. 물론 정말 암기하는 거 싫어하는 애들 안 맞을 수 있는데 자, 생지는 등락폭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근데 물리랑 화학은 어떤 애는 표준 점수가 높게도 나오지만 어떤 애는 표준 점수가 또 낮게 나오고 이런 어떤 부분들 때문에 약간 위험 부담은 있어요. 참고로 저는 전공이 화학이거든요. 안타깝긴 하지만 내년에 분명히 화학원 선택자가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런 거 보시고 그러면 우리 아이는 겨울방학 때부터 탐구 이걸로 정해서 가야지. 자, 탐구 과탐 사탐으로 옮겨갔을 때 그러면 가산점을 이제 이과로 전하는 경우에 사탐 응시하면 가산점 없는 거니까 그럼 어느 정도여야 옮겨갔을 때 조금 더 득을 볼 수 있는지 좀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자, 잠깐 이제 여기 보실까요? 이건 뭘까요? 자, 이거는 이제 수학 이과로 지원하는 경우에 뭘 해도 상관없다. 근데 여기 보실까요? 서울대는 미적 또는 기하를 무조건 해야 된다. 내년에도. 내년이에요, 내년. 그죠? 그리고 홍대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과탐은 서울대 빼고는 과탐 지정이 이제 없죠.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이렇게 가산점을 주는 걸로 바뀐다. 자, 이건 무슨 얘기예요? 연대만 놓고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이게 무슨 얘기죠? 자, 문과로 지원하는 경우에 사탐을 응시했을 때 본인 취득 점수의 3% 가산점을 주겠다. 이해되시죠? 이과로 지원하는 경우에 과탐을 응시했으면은 본인 취득 점수 3% 가산점을 주겠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사탐을 응시하면 이과로 지원했을 때 가산점 못 받는다. 과탐을 응시하면 문과로 이제 문과 침공할 수도 있잖아요. 가산점 못 받는다. 이 말은 결국에는 각각의 계열을 보호를 해주겠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까이 있는 경희대는 어떻게 해요? 자, 퍼센티지로 하지 않고 점수를 줍니다. 똑같이 문과로 지원하는데 사탐 응시했으면 4점 가산점. 이과로 지원하는 경우에 과탐 응시했으면 4점 가산점. 점수를 줘요. 연대처럼 퍼센티지를 준 게 아니고. 자, 이제 유분리를 말씀드릴 건데, 자, 이제 용어 정리부터 잠깐 말씀드릴게요. 용어 정리부터. 자, 여기 잠깐 보실까요? 이 정시에서 수능으로 지원한다고 했을 때 활용 지표를 잠깐 구분해 드릴 겁니다. 자, 이게 혹시 펜 있으시면 이거 적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표준 점수 플러스 변환 표준 점수 이건 뭐냐면 이 앞에 있는 표준 점수는 국어랑 수학, 국수 다 있어요. 프린트물에. 자, 이 앞에 있는 표준 점수는 국어랑 수학 그리고 뒤에 있는 변환 표준 점수는 탐구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있으시죠? 네. 자, 앞에 있는 표준 점수는 국어랑 수학, 뒤에 있는 표준 점수는 변환 표준 점수는 탐구 이렇게 적으시면 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자, 혹시 어머님들 수능 성적표를 실제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있으시죠? 자, 수능 성적표는 평소 모의고사 성적표보다 엄청 심플하잖아요. 자, 수능 성적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은 뭐가 있어요? 예, 원점수는 없어요. 원점수 없고 우리 아이들이 어떤 과목 선택했냐 선택 과목 쭉 나오고 그죠? 언매, 뭐 미적 이렇게 나오잖아요. 쭉 나오고 그 밑에 표준 점수라는 게 나와요.
표준 점수. 혹시 표준 점수 만점이 몇 점인지 아시나요? 과목당? 자, 어렵지 않게 설명드릴게요. 이 표준 점수라는 건 뭐죠? 쉽게 말씀드리면 난이도를 고려해서 다시 부여되는 점수가 표준 점수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어려웠다. 근데 어떤 아이가 시험을 되게 잘 봤다. 그럼 표준 점수가 높게 나옵니다. 문제가 되게 쉬웠다. 어떤 아이가 만점을 받아도 표준 점수가 작게 나와요. 아까 제가 국어 같은 경우도 작년보다 표준 점수가 높다고 말씀드렸나요? 낮다고 말씀드렸나요? 낮다. 수능에서. 그죠? 쉬웠다. 그러니까 표준 점수가 낮게 나오는 거예요. 자, 수능 성적표에 표준 점수가 기재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이 백분위가 기재가 돼요. 100%냐 99%냐. 그죠? 그 교육청 모의고사는 99점 얼마에서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 기재가 되잖아요. 수능 성적표는 소수점이 없어요. 100이면 100, 99면 99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하나가 뭐죠? 등급. 등급은 언제만 활용해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 적용할 때만 활용하죠. 그럼 백분위는 언제 활용해요? 자, 여기 보실게요. 백분위 합으로 뽑는 대학도 많아요. 이건 참고로 그냥 의대인데 백분위 합으로 뽑는 대학도 많죠. 특히 수도권에서는 가천대 하나밖에 없어요. 백분위 합으로 예를 들면 국어 100, 수학 99, 탐구 뭐 99, 96이다. 그럼 평균 97인 거니까 100, 99, 평균 97을 합해가지고 300 만점 중에 몇 프로. 이렇게 해서 백분위 합으로 뽑는 대학이 수도권에 가천대 지방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백분위가 잘 나왔다. 그러면 백분위 합으로 뽑는 대학을 지원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표준 점수라는 건 뭐냐? 자, 수능 성적표에 표준 점수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자, 표준 점수 만점 몇 점일까요? 너무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각각의 원점수 만점에 곱하기 2 하시면 돼요. 자, 국어 원점수 만점 몇 점이에요? 100점. 그럼 표준 점수 만점은 200점. 그래서 아까 제가 엄매랑 화장이 표준 점수가 뭐 138 나온다. 이게 200점 만점 기준이에요. 선생님 200점 만점에서 138이면은 엄청 낮게 받는 거 아닌가요? 시험이 쉬웠기 때문에. 진짜 어렵잖아요? 그럼 150점 넘어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자, 그래서 각 원점수 만점 곱하기 2 하시면 돼요. 그럼 수학은 표준 점수 만점 몇 점일까요? 200이에요. 원점수 만점이 100점인 거니까. 그죠? 그럼 탐구는 어떻게 될까요? 원점수 만점 몇 점이죠? 50. 그럼 곱하기 2 하면 100배. 과목당 100배. 그러니까 영어는 절대평가니까요. 그래서 표준 점수 총 만점은 600점이 되는 거예요. 국어 200, 수학 200, 탐구 100에서 600점 만점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자, 그래서 수능 성적표에 나와 있는 표준 점수를 그대로 그냥 표준 점수의 합으로 반영해서 뽑는 대학들이에요, 자기가. 자, 대표적으로 어떤 대학이 보여요?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어떤 대학이 보여요?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서울대 하나만 보입니다. 선생님 연대, 고대 이런 데 없네요? 자, 요즘에 수능 성적표에 나와 있는 표준 점수를 아이들 용어인지 모르겠는데 요즘 뭐라고 얘기해요? 줄여서? 생표라고 얘기를 해요. 생표. 그냥 수능 성적표에 나와 있는 그냥 기재된 표준 점수다. 그래서 생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무런 가공도 하지 않고 이 표준 점수 합으로 뽑는 대학들이에요. 자, 왜 서울대가 왜 아이들이 과탐2를 그렇게 수능에서 응시하려고 하는지 아마 이해되실 것 같은데, 자, 여기 잠깐 먼저 이거부터 보여드릴게요. 작년이거든요. 작년. 자, 원과목 표준 점수 보실까요? 50점 만점 나왔을 때 물리원 몇 점이에요? 69, 화원 69, 생원 69, 지구학원 68. 작년이에요. 작년 실제 수능 70점 넘는 거 하나도 없었죠. 근데 투 과목 보실까요? 물투 74, 화투 80이에요. 오, 예, 고맙습니다. 아, 네. 아니, 저는, 예, 갑자기 힘이 나요. 자, 보시면. 자, 생투 보시면 T13, 지투 72. 다 70점 넘죠? 자, 그러니까 서울대는 그냥 표준 점수로 활용하기 때문에 저렇게 표준 점수 높은 과목을 아이들이 찾아가는 거예요. 아까 제가 원 과목은 많이 줄고 투 과목이 늘었다고 말씀드렸죠? 이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투 과목으로 아이들이 선택을 많이 하려고 하는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서울대를 목표로 하고 있는 애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서울대는 그냥 표준 점수를 그대로 쓰기 때문에. 선생님 그러면 나머지 대학들은요? 자, 이거를 써요. 자, 왜 제가 여기는 표준 점수는 국어, 수학, 변환 표준 점수는 탐구 이렇게 적어놓으라고 말씀드렸냐면, 자, 그냥 표준 점수, 국어랑 수학은 수능 성적표에 나와 있는 그냥 표준 점수 그대로 쓰고요. 탐구는 이것만 보셔도 아시겠죠? 수능 과탐 선택 과목 간의 유불리가 생기죠. 똑같이 50점 만점 받았는데 얘는 74, 쟤는 69. 똑같이 50점 만점 받았는데 화투는 80점, 쟤는 69. 그럼 유불리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서울대를 제외한 나머지 연대, 고대 이런 데는요. 선택 과목 간의 유불리를 없애주기 위해서 어떤 방식을 택하냐. 여기 보실게요. 자, 100분이 100일 때 각 과목에, 그러니까 100분이 100이라는 얘기는 만점이에요. 50점 만점. 각 과목의 표준 점수가 이렇다라고 가정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G2가 이건 그냥 예시예요. G2가 150점 만점 나왔을 때 G2가 표준 점수가 67이네. 50점 만점 나왔을 때 화학원은 75네. 그러면 선택 과목 간의 유불리가 생기니까 서울대를 제외한 나머지 대학들은요. 이 100분이 100일 때 다시 말씀드리면 50점 만점 나왔을 때 표준 점수를 다 이렇게 평균을 내버립니다. 이해되시나요? 100분이 100일 때 얘네를 다 평균 낸 점수, 얘네 다 평균 낸 점수. 이게 변환 표준 점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대부분 대학들이 요 변환 표준 점수를 활용을 합니다. 그게 서울대만 빼고 연대, 고대, 성대, 서강대, 한양대 다 그래요. 그럼 어머님들 잘 보십시오. 우리 아이가 만약에 서울대를 정말 가고 싶다. 그럼 2과목 하는 거 의미가 있죠. 근데 서울대 아니어도 된다. 그냥 연고대 정도 아니면 그 밑에 대학도 괜찮다. 라고 한다면 이 표준 점수를 높게 받을 수 있는 과목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어떤 거를 잘 받는 게 중요해요? 100분위를 잘 받는 게 중요해요. 이해되시죠? 왜냐면 100분위 별로 과탐의 종류에 상관없이 네가 어떤 과목을 택해도 상관없어. 예를 들면 여기 보실게요. 자, 지구과학을 만약에 택했는데 50점 만점 나왔을 때 표준 점수가 67이잖아요. 그죠? 근데 변환 표준 점수로 쓰면 저 지구과학을 택한 아이가 점수를 몇 점을 받게 되는 거예요? 71.5. 자, 표준 점수가 높게 받았던 화학원도 100분의 100인 경우에 변환 표준 점수를 쓰는 대학에 지원하면 똑같이 71.5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화학원을 택했던 지구과학원을 택했던 유불리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다시요. 얘네들은 변환 표준 점수를 활용하니 중요한 겁니다. 탐구 표준 점수 높은 과목을 쫓아갈 이유가 없다. 100분이 잘 받는 게 유리하다.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요 정도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이게 어머님들께서 이제 입시를 이제 설명을 들으시면 그냥 저런가 보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예상이 가능하면 훨씬 더 입시가 재밌어지거든요. 재미는 없을 수도 있어요. 없을 수도 있는데 말씀드려놓고도 제가 멈칫했습니다. 자, 근데 잘 보십시오. 이게 실제 작년에 각 대학별로 자 100분위별로 사탐의 변표, 과탐의 변표. 자, 고대, 여기 연대고 고대고 성균관대 100분위별로 사탐 변표, 과탐 변표, 사탐 변표, 과탐 변표. 잘 보십시오. 고대랑 성대는 똑같은 100분위라 하더라도 사회탐구의 변표가 높아요? 과학탐구의 변표가 높아요? 과학탐구의 변표가 높죠? 자, 아까 선생님 이렇게 쓴다면서요. 이렇게 쓴다면서 그게 아니고 이렇게 표준 점수를 표준화시켜서 만들어 놓은 다음에 대학마다 조금씩 보정을 해요. 조금씩. 이걸 그대로 쓰는 대학도 있고 조금씩 보정을 하는 대학도 있어요. 자, 그러면 고대랑 성균관대는 어떤 아이들한테 좀 유리하게 표준 점수를 조금 보정을 해놨냐면 이과 애들한테 유리하게. 그러면 이 이과 아이가 문과로 교차를 하잖아요. 그러면 표준 점수에서 변환 표준 점수에서 이미 유리하기 때문에 문과로 교차를 하게 되면 이과가 유리한 거예요. 똑같은 100인데 얘는 67.2이고 얘는 71.8
7호인 거니까 이과애가 문과로 교차를 한다? 그러면 이미 표준 점수에서 득을 본 상태에서 교차를 하기 때문에 이과 애들이 유리해요. 근데 연대는요? 똑같죠? 이게 언제 그랬냐면 작년만 그랬어요. 올해도 아마 그럴 것 같은데 그 전년도는 이 고대나 성대처럼 과탐 표준, 변환 표준 점수가 더 높았어요. 더 높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재작년에는 연대도 이과 애들이 문과로 교차가 되게 쉬웠었는데 작년에는 이과 애들이 문과로 교차한 비율이 확 줄었습니다. 왜요? 왜요? 변환 표준 점수 똑같아요. 그러면 고대는 얘네들이 일로 교차하면 유리한데, 그죠? 문과 애들에 비하면. 근데 연대는 교차를 해도 유리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교차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차 지원 비율이 이만큼 줄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왜 연대는 교차 지원 비율이 이렇게 줄었지? 이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그러면 우리 아이들 때도 이거 언제 발표할까요? 대학마다 다 다르잖아요. 수능 성적표 나오면 며칠 뒤에 홈페이지에 공개를 해줘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예를 들면 뭐 교차를 했을 때 어떤 대학이 유리할까 이런 부분들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자, 참고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겁니다. 아까 제가 과탐에서 사탐으로 고민을 하는 그 등급이 대충 몇 등급 정도 아이들이 많이 고민한다고요? 3등급 또는 4등급. 우리 아이들은 다 1, 2등급 나오고 있죠? 자, 근데 4등급 밑이다. 저는 무조건 사탐으로 갈아타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왜요? 제가 전공은 화학이라 그랬잖아요. 이런 말씀 저는 드리는 거 별로 좋진 않아요. 전공자의 입장으로서. 근데 과탐이 4등급 밑이 나온다. 그러면 사탐으로 갈아타야 되는 이유가 과탐에 쏟는 그 공부량, 시간 이거 되게 많잖아요. 사탐으로 갈아타면 그게 훨씬 더 수월하게 아이들이 공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럼 거기서 세이브되는 시간을 주요 과목에 투자할 수 있어요. 그게 되게 큽니다. 자, 그럼 잘 보십시오. 자, 이거 잘 따라오셔야 돼요. 이거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은데 시뮬레이션 한번 해본 겁니다. 시뮬레이션. 자, 어떤 아이가 과탐을 만약에 어떤 아이라고 할게요. 우리 아이라고 안 하고. 왜냐하면 좀 100분의 1을 못 받은 걸 예시를 들 거기 때문에. 자, 어떤 아이가 과탐을 받는데 77%를 받았어요. 77%는 몇 등급이에요? 딱 3등 커트라인이죠. 그죠? 자, 그럼 이렇게 받았어요. 그러면 이 아이가 과탐을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이과로 지원한다. 그럼 가산점 받아요, 못 받아요? 과탐 응시했잖아요. 이과, 그죠?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과탐을 응시했는데 이과로 지원한다. 그럼 가산점 몇 프로라고 말씀드렸죠? 3%. 이 3%가 뭐냐면 이 100분위에서 3%를 받는 게 아니고요. 이 77%에 해당되는 변환표준 점수를 찾아야 돼요. 아까 이제 변환표준 점수 이해되셨잖아요. 그 변환표준 점수를 작년 거를 찾아봤더니 59.12점이에요. 실제 찾아봤더니 이 변환표준 점수에서 3%를 가산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합산해봤더니 60.89가 돼요. 자, 옆에 있는 거 뭐냐? 그러면 이 3% 가산점을 받았을 때 표준 점수가 60.89점이 되는데 그러면 이 60.89점에 가까운 사탐의 표준 점수를 찾아본 겁니다. 사회탐구. 그랬더니 67.5가 돼요. 그거의 100분의 1을 찾아보니까 82%예요. 이게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네. 이게 의미하는 게 뭐예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과탐을 응시해서 어떤 아이가 과탐 응시해서 3% 가산점을 받으면 표준점이 이렇게 되죠. 그럼 이제 문과 아이들도 이과로 넘어올 수 있죠. 근데 요 문과 아이는 이과로 넘어왔을 때 가산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죠? 그럼 얘랑 똑같이 경쟁을 하는 거예요. 문과로 얘가 이 사탐을 응시한 아이가 이과로 넘어온다? 그럼 얘는 3% 가산점을 받아서 득을 보는 거고 얘는 못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과탐을 응시했을 때 사탐을 응시한 애가 이과로 지원한다고 했을 때 한 5% 정도의 득을 보는 거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시나요? 근데
우리 아이가 사탐을 응시했는데 저 5%보다 훨씬 더 높은 백분위를 받을 수 있다. 뭐 한 10몇 프로 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럼 무조건 사탐으로 갈아타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거를 넘어설 수 있다고 한다면, 요거를 넘어설 수 있다고 한다면 갈아타는 게 맞죠. 그래서 이 기준을 판단을 해야 되는데, 자, 우리 아이들이요. 제가 작년에 보니까 이과인데 사문을 풀어본 거예요. 그냥 6평, 6월 5평. 공부 안 한 상태에서 판단을 하는 게 좋은데 공부 하나도 안 한 상태에서 사문을 풀어봤는데 3등급이 나온 겁니다. 잘해서 못했어요? 근데 과탐이 4등급 나오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6월 모평에서 사문을 풀었더니 3등급 나왔죠? 6월 모평에서 그럼 수능까지 한 5개월 있잖아요. 공부하다 1등급 받더라고요. 자, 그래 이거는 정답이 있진 않아요. 우리 아이가 이 사탐을 응시했을 때 이 정도 100분의 1 이상을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성적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무조건 갈아타는 게 맞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거를 시뮬레이션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판단 기준 때문에. 자, 일단 이 정도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이제 경쟁률 분석. 자, 이거는 그냥 쭉 그냥 참고로 보시라고 만들어 드린 거고요. 자, 요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건 나중에 보십시오. 자, 자, 성균관대가 가깝잖아요. 자유전공 계열이 올해 자유전공 학부가 올해 엄청 많이 신설이 됐어요. 엄청 많이. 자, 이거는 대학을 떠나서 이런 경우에 경쟁률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구나. 그럼 내년에는 어떻게 되지? 연계시켜서 어머님들께서 생각을 해보시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거는 밑에 대학도 마찬가지예요. 로직은 똑같습니다. 자, 자유전공학부가 상위권 대학에서 엄청 많이 생겼어요. 이렇게. 아니, 자유전공학부가 상위권 대학만이 아니라 가천대 자유전공학부는 300 몇 명을 뽑습니다. 320 몇 명인가? 되게 많이 뽑아요. 그러면 자유전공학부는 학과가 없잖아요. 그럼 1학년 다니다가 2학년 올라가기 전에 학과 선택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자, 이 자유전공학부는 크게 유형 1이 있고 유형 2가 있습니다. 이것도 잠깐 설명드릴게요. 유형 1은 뭐냐? 문과이과 구분이 없어요. 유형 1의 자유전공학부를 들어가게 되면 완전히 학과를 바꿀 수가 있어요. 계열을. 어머님들 중에 특히 여학생들인데 정말 문과 성향인데 이과가 취직이 잘 된다고 해서 이과 가는 애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진로를 바꾸고 싶은데 이미 늦었어요. 그러면 유형 1의 자유전공학부를 택하게 되면 이과였던 아이가 문과학과를 택할 수가 있어요. 반대인 경우에도 문과아이가 이과학과를 택할 수가 있어요. 이게 유형 1이에요. 그러니까 계열의 구분 없이, 계열의 제한 없이 어떤 학과든 택할 수 있는 게 유형 1의 자유전공학부. 자, 그럼 유형 2는 뭘까요? 인문계 자연계가 구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인문계 자유전공학부로 들어가게 되면 문과학과만 택할 수 있는 거예요. 자연계열 자유전공학부로 들어가게 되면 이과학과만 택할 수 있는 계열 내에서 제한이 되어 있는 게 유형 2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나눠져 있는데, 자, 근데 성균관대가 이 자유전공 계열이 이거 학종이거든요. 학종. 경쟁률이 되게 높았습니다. 자, 그 이유는 다른 학과에 비하면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혹시 어머님들 성균관대 지금 아이들 합격시켜 준다 그러면 보내실 건가요? 아직 1년 남았으니까 아이들한테 너무 티내지 마시고요. 아이들한테 더 높은 목표치 갖게 해주셔야 됩니다. 자, 성균관대가 이과는 여기 있잖아요. 그리고 예체능도 이쪽에 있어요. 자, 성균관대가 의대랑 사범대랑, 근데 사범대는 다 컴퓨터 교육, 수학 교육 다 서울에 있습니다. 이과긴 한데, 자, 의대랑 그다음 사범대랑 여기 이 수원에 있는 스포츠과학과가 있어요. 얘네 세 개는 면접이 있습니다. 근데 이 면접이 다 수능 전이에요. 근데 이 세 개만 빼고 학종에서 이 세 개만 빼고 나머지 학과는 다 면접이 없어요. 다 납치예요. 그리고 얘네들도 납치예요. 의대, 사범대, 스포츠과학. 의대는 뭐 납치돼도 괜찮긴 하지만 자, 다 납치거든요. 근데
얘네 빼고는 나머지 다 면접이 없어요. 납치거든요. 그럼 우리 아이가 예를 들면 고대 갈 성적이 나오고 있어요. 모의고사가. 그럼 성대 납치되는 건데 쓰면 안 되겠죠. 그죠? 근데 이 자유전공 계열이 올해 신설되면서 얘만 수능 후 면접이 있어요. 얘만. 그러면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하죠? 성대는 쓰고 싶은데 다른 과는 다 면접이 없이 납치니 그러면 무조건 이거 써야지. 애들이 엄청 몰렸습니다. 자, 그럼 내년에는 어떻게 될까요? 무조건 뭐 맞진 않지만 제가 예상하기에는 성균관대가 이제 내년에 성균 인재 전형이라는 면접이 있는 학종이 신설이 돼요. 면접이 있는 학종. 그러면 얘네가 납치가 아니잖아요. 면접이 수능 후에 있는 걸로. 그러면 올해는 이 방법밖에 없어요. 수능 후 면접이 있는 게 이 학과밖에, 이 자유전공 학부밖에 없으니까 여기로 많이 몰렸는데 내년에는 성균 인재 전형이라는 학종이 신설이 되면서 면접이 있는 이게 이제 납치가 안 되는 거니까 아이들이 분산이 돼요. 맞아요, 아니에요? 그럼 경쟁 올라갈 이유가 없어요. 자, 입시가 어떻게 바뀌느냐? 이게 다른 학교도 똑같이 적용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입시가 이렇게 바뀌면 내년에는 여기가 경쟁이 좀 내려갈 가능성이 있겠구나. 이런 차원 하나. 자, 밑에 한양대 인터칼리지가 자유전공학부의 이름이에요. 자, 보시면 경쟁률 어마어마하죠. 그죠? 왜 얘는 이렇게 높았을까요? 자, 하나 말씀드릴게요. 한양대가 이거는 뒤에 쪽에도 있으니까 나중에 찬찬히 보십시오. 오늘 제가 프린트 다 말씀드리려고 만든 건 아니에요. 편하게 가셔가지고 보실 수 있는 내용도 담아놨으니까 내년에 변화되는 것도 비교해서 올해 거랑 내년 거랑 비교해서 뒤쪽에 담아놨으니까 편하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꼭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자, 한양대가 자 학생부 종합전형이 3개가 있어요. 원래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작년까지. 서류형 요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이 서류형이라는 얘기는 뭘까요? 면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납치. 그냥 생기부만 보고 합불이 결정되는 서류형. 근데 올해 학생부 종합전형인데 추천형이 생겼어요. 이건 뭐냐? 추천을 받아야지만 쓸 수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 근데 그 TO가 되게 많아요. 정원에 고3 정원에 11% 많은 거예요. 그죠? 자, 또 하나 학종이 뭐가 있냐? 여긴 없지만 학종 면접형이 있어요. 면접형. 근데 이 면접형은 올해는 사범대만 면접을 봐요. 수학교육과, 문과는 뭐 영어교육과 이런 거. 근데 이 면접형이 내년에는 일반 학과도 면접형으로 뽑는 걸로 확대를 시킵니다. 이게 좀 달라지는 부분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어떤 걸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자, 보십시오. 얘는 왜 그러면 경쟁률이 이렇게 높았냐? 크게 2가지 이유가 있어요. 한양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추천형으로 뽑는 학과들 보면 다 상위권 학과예요. 컴퓨터 소프트웨어, 글로벌 바이오 메디컬 공학부, 융합전자공학과 다 높은 학과예요. 아이들이 엄두를 못 내요.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 추천형으로 뽑는 학과들이 다 상위권 학과예요. 근데 얘는요? 올해 신설이죠? 그러면 얘는 입결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가장 만만해 보이는 거예요. 아이들 다 몰려온 거.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뽑는 학과들 중에 인원이 30명으로 제일 많아요. 나는 그러면 인원 많은 데로 가야지. 또 아이들이 다 몰려온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머님들께서 자, 왜 저희가 경쟁률이 저렇게 높았지? 인원도 많고 다른 과에 비하면 이 학과가 입결이 없는 상태니까 다른 과는 다 높은 학과인 거고 그럼 아이들이 상대적으로 이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겠구나. 그러면 입시라는 건요. 역으로도 공략을 해야 되는 게 입시예요. 애들이 생각 못해요. 정원도 여기가 많고 입결이 없고 제일 만만해 보이고 그러면 조금 입결이 높은 데를 공략을 하게 되는 근데 6개를 다 그렇게 쓸 수는 없어요. 내가 만약에 한두 개 정도 상향 지원한다라고 한다면 그냥 높은 과 써야지 이게 아니고 심리적으로 아이들이 원서 접수할 때 심리적으로 이 학과는 애들이 좀 안 쓸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역으로 공략을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펑크가 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이거는 그렇게 해서 역으로 조금 상위권 학교 이렇게 아이들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만만해 보이는데 역으로 상위권 학과를 공략하는 그런 전략인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자, 나머지 그냥 쭉 넘어갈 거예요. 자, 의대는 뭐 하나 말씀드릴 거냐면 자, 여기 보실게요. 이거 이해되시나요, 이거? 충남대 의대 교과 전형으로 합격한 아이 최저 내시 3.48. 이해되세요? 제가 올해 의대 설명회 준비하다가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어요, 처음에. 근데 어때요? 이게 교과 전형이에요. 근데 3.48 등급에 합격을 했어요. 근데 왜 얘는 합격할 수 있었을까요? 이게 최저 등급이 이게 쉽지 않아요. 삼합4 그리고 수학은 반드시 포함. 그리고 요 괄호 안에 있는 2는 뭘까요? 과탐을 포함하는 경우는 두 과목 다 반영. 그리고 과탐이 하나 1, 하나 2잖아요. 그럼 평균 얼마예요? 1.5죠? 그냥 올림을 합니다. 2등급이 돼요. 되게 까다로운 거예요. 자, 이게 선생님 그럼 충남대 말고 수도권에는 없나요? 수도권도 있죠. 자, 중대가 약대가 이제 작년 입결만 놓고 보면요. 중대 약대가 수능 최저가 교과전에서 얼마냐면 4개 합 5입니다. 4개 합 5. 4합 5. 근데 경쟁률이 재작년에 비해서 3분의 1로 뚝 떨어졌어요. 수능 최저가 높다 보니까 애들이 공략을 안 해요. 그리고 잘 보십시오. 4합 5면 어떤 거의 수능 최저랑 거의 똑같아요? 의대랑 똑같아요. 그리고 중대 약대가 작년 입결이 1.15예요. 70%가. 1.15 등급. 그리고 수능 최저 4합 5. 아이들 쓰나요? 안 쓰죠? 이 정도면 내가 의대 갈 수 있는 건데? 안 씁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올해 어떤 거를 또 공략을 많이 했냐? 지방에 을지대가 있잖아요. 대전에. 을지대 교과 전형이 수능 최저가 4개 등급하면 5등급이거든요. 근데 입결이 1.1대로 나와 있어요. 애들 쓸까요? 안 씁니다. 이 정도면 내가 을지대 이상 갈 수 있는데 내신 3등급 넘어가는데 4, 5 나올 것 같은 애들 무조건 공략시켰습니다. 전 되게 궁금해요. 입결이 얼마만큼 떨어질지.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4, 5면은 의대 갈 수 있는 수능 최저고 1.17, 1.15면은 의대 갈 성적인데 그럼 애들 안 씁니다. 자, 6개를 모두 그렇게 해서 공략할 수는 없는데 만약에 6개 중에 뭐 한 4개는 적정 안정전하고 나머지 2개는 상향전한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공략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십시오. 의대 입시 역사상 전무 후무한 입결. 이런 입결 본 적이 없습니다. 자, 이제 쭉 넘어갈게요. 나머지 그냥 보시면 돼요. 자, 요거는 뭐냐? 이건 정말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어머님들 아까 제가 대학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할 때 만약에 우리 고등학교가 상위권 대학의 학종 실적이 약하다 그러면 무조건 교과 전형이 우선이 돼야 된다 말씀드렸죠? 아니, 교과 전형만 쓰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선이 교과 전형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차순위가 학종이 돼야 된다는 거지. 근데 여기 보실까요? 경희대 보실게요. 일반고 비율 높죠? 그럼 특목자사고 애들이 공략하면 안 돼요. 일반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 이거는 재작년이거든요. 작년 거는 제가 아직 자료를 다 못 구해가지고 추정이긴 하지만 경희대가 그만큼 일반고 위주로 뽑아요. 그리고 요즘에 특목자사고 애들 써도 안 뽑아줍니다. 저는 제가 이제 오늘 이제 어머님한테 이제 문자 하나 받았는데 당연히 합격을 제가 여기 쓰지 마세요라고 얘기했던 학교긴 한데 경희대랑 건국대, 건대도 요즘에 일반고 위주로 뽑습니다. 경희대가 인기가 많아요? 건대가 인기가 많아요? 네임밸류 때문에 경희대가 인기가 더 많기는 해요. 근데 요즘에 건대가 워낙 뭐 애들 놀기 좋다고 건대를 또 선호하는 애들도 있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 근데 이 어머님이 건대를 근데 서초에 있는 고등학교예요. 서초에 있는 고등학교인데 내신 2.6. 정확하게 2.68.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죠.
그냥 내신 받기 정말 쉬운 일반고는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 아이, 저는 추천 안 드렸는데 어머님이 이 아이가 건대를 학종을 쓴 겁니다. 건대. 1차 통과가 안 됐어요. 그것도 학과도 낮은 데서 쓰셨더라고요. 선생님 왜 여기가 안 됐을까요? 어머니 건대나 경희대나 특히 건대가 요즘 좀 심해지고 있고 경희대도 일반고 정말 내신 받기 쉬운 일반고 위주로 뽑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 정도 내신으로 쓰면 1차 통과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학종에서 어떤 대학은 일반고 위주로 뽑고 어떤 대학은 특목자사 위주로 뽑고 자 아주대 수원에 있잖아요. 일반고 애들 선호해요? 특목자사고 애들 선호해요? 특목자사고 애들 선호합니다. 가천대는요? 특목자사고 애들 선호해요. 상대적인 거예요. 다른 학교에 비하면. 재밌는 것도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가천대나 아주대 입결을 보면 내신이 되게 낮아요. 그죠? 이 일반고 내신이 아니에요. 자, 근데 의대 한번 볼까요? 인하대 의대는 의대만 놓고 볼게요. 인하대 의대 입결 엄청 높은 거 아시나요? 학종에서 1.1대 1.1대. 그러면 이거는 어떤 학교 위주로 뽑고 있다는 얘기예요? 학종에서 일반고 위주로 뽑고 있다는 얘기예요. 같은 대학이라도 학과에 따라서 또 뽑는 방식이 좀 달라요. 어떤 학과는 일반고 위주, 어떤 학과는 특목자사고 위주. 근데 인하대는 왜 의대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합격자 내신 1점 초반일까요? 왜 그럴까요? 인하대는 1단계 서류 평가할 때부터 교수님들이에요. 교수님들. 근데 대부분 대학은요. 누가 하죠? 입학 사정관들이 하잖아요. 근데 교수님들은 뭐에만 관심 있어요? 학교 유형 관심 없어요. 내신만 관심 있어요. 그러니까 특목자사고 애들이 인하대 의대 쓰잖아요. 안 뽑혀요. 근데 막 써요 아이들이. 그거 모르고. 그러니까 뽑는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학교 유형, 어떤 유형의 고등학교를 많이 뽑냐 학종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 이게 여기 보실까요? 이게 경희대 의대거든요. 자, 이게 3년 전, 이게 2년 전, 이게 작년. 점점 일반고. 이게 지금 내신 1점대, 2점대. 여기서 떨어진 애들은 빨간색 X표, 합격한 애들은 검은색 동글뱅이. 근데 작년에 조금 전사고 조금 뽑았더라고요. 그래도 일반고 쪽이 많이 몰려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분포를 공개해주는 대학들은 이걸 참고를 하셔야 돼요. 자, 일단 이 정도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이거는 그냥 사례니까 나중에 보십시오. 아, 일반고 안 뽑네, 이 대학은. 아, 이 대학은 일반고 위주로 뽑네. 또 하나. 아, 애들이 수능 최저 때문에 많이 떨어지는구나. 이거 보실게요. 최저 미충족 엄청 많아요. 자, 그래서 겨울방학 때 수능 공부를 좀 해줘야 된다라는 말씀 드린 거고요. 자, 이건 쭉 넘어갈게요. 자, 이제 마무리 할 겁니다. 학종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자, 여기 보실게요. 3학년 때 아이들이 엄마 나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3학년 때는 활동을 조금 더 할게. 자, 입학사정관들 물론 2학년 때까지는 생기부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요. 3학년 때는 입학사정관들이 어떤 쪽에 더 방점을 두고 평가하죠? 더 내신이에요. 아니 3학년 때 활동할 게 뭐가 있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보십시오.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아까 말씀드렸는데 학업 역량, 내신, 공동체 역량, 인성 이거는 안 좋은 내용만 없으면 된다. 자, 진로 역량은 이 활동이 중요하다고 해서 제가 빨간색 해놓은 게 아니에요. 가장 후순위다. 그래서 진로 역량 평가할 때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다. 첫 번째 뭐라고요? 전공 관련 교과를 이수하려고 노력했냐 안 했냐. 기계공학과를 쓰는데 수학 점수 좋냐? 그 다음에 물리 성적 좋냐? 이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전공 관련 교과 이수했냐 안 했냐? 그리고 그 과목의 성적은 좋냐? 이 두 가지가 진로 역량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아이들은 활동에 우선을 한다? 이건 절대 잘못된 거예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일단 그런 차원으로 잠깐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갈게요. 이거는 전공별로 핵심 과목, 권장 과목인 거니까 핵심 과목은 뭘까요?
경희대도 공개했습니다. 좀 이따 보여드릴 텐데 이건 서울대만. 일단 핵심 과목 뭐예요? 이 학과를 오려면 무조건 해야 되는 과목이에요. 조금 더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니네 이거 이수 안 했으면 안 뽑아줄 거야. 근데 옆에 있는 권장 과목 뭘까요? 하면 더 좋게 평가해 줄게. 플러스로 작용하는 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대학마다 다 공개를 해놨으니까 보시면 되고, 자, 요거 좀 말씀드릴게요. 어머님들 우리 아이들 1학년 진로랑 2학년 지금 진로랑 똑같다. 손 들어 보실까요? 진로 희망이 1학년이랑 똑같다. 자, 좋습니다. 다시 내리시고. 근데 진로를 바꾸고 싶은데 이게 일관돼야지 학종에서 좋은 거니까 진로 바꾸고 싶지만 못 바꾸고 있다. 손 들어 보실까요? 없어요? 자, 진로 희망이 변경이 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이게 서울대에서 하는 얘기긴 하지만 서울대뿐만이 아니에요. 왜냐? 진로 탐색 활동을 진로 탐색을 많이 한 학생일수록 진로가 자주 바뀐다. 맞나요? 아닌가요? 맞죠? 근데 불이익을 줄 수 있을까요? 못 줍니다. 자, 또 하나는 만약에 진로가 일관된 학생을 더 좋게 평가해버리면 진로를 바꾸고 싶어도 못 바꾼다. 근데 왜 불이익을 주냐? 우리는 안 본다. 중요하지 않다. 자, 여기 보십시오. 그러니 상관없다. 보이시죠? 이 말은 결국엔 뭐예요? 너무 활동에 집중하지 말아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더더욱 전공과 관련된 교과를 챙기는 거. 그죠? 이수하고 그 다음에 성적 좋게 만드는 거.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일단 이 정도 말씀드릴게요. 자, 이건 나중에 천천히 읽어보시면 돼요. 자, 되셨죠? 자, 여기 보실게요. 이 화학생명공학부는 이게 지금 서울대거든요. 서울대. 화학생명공학부는 핵심 과목의 과학이 뭐가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여기 보실게요. 뭐가 있어요? 그죠? 아, 근데 괜찮아요. 내년서부터는 빠져요. 올해까지만. 그러니까 물투 안에서도 내년서부터, 그러니까 우리 지금 현재 고2 아이들서부터는 화생공 써도 돼요. 근데 올해까지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는 그 전 학생의 사례이기 때문에, 자, 잘 보십시오. 누가 프린트 되어 있을 텐데, 되어 있나요? 자, 그럼 보지 마시고요. A, B, C 누가 합격하고 누가 떨어졌을까요? 일단 이과는요. 무조건 수학 내신이 제일 중요해요. 어떤 학과든지. 그런 다음에 이 학과에서 요구하는 과목을 이수했냐. 그게 두 번째입니다. 자, 힌트 드렸어요. 자, A라는 학생 합격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수학 내신이 제일 안 좋네요. 그리고 물리 2도 안 했네요. 수학 내신 제일 좋고 물투 했고 수학 내신 두 번째로 좋은데 이 아이는 물투는 못했는데 물리 실험을 했습니다. 이 아이는 생기부가 메디컬이에요. 그래서 2 과목을 2개를 선택을 얘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마지막까지 메디컬 생각에. 근데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 이렇게 선택해놓고 생각해보니 공대 내가 메디컬 안 될 수도 있겠는데 그러면 차선책으로 공대를 써야 되겠는데 해서 물리 실험을 공동교육과정으로 온라인으로 수강해서 들은 거예요. 보강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얘는 1단계는 합격을 했지만 결국에는 1단계 통과되면 2단계 면접 보죠. 그럼 2단계에서는 1단계 서류 성적이 반영이 안 되나요? 1단계 서류 성적이 대학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보통 70% 가지고 2단계에서 그리고 면접 30%를 봐요. 그럼 2단계에서 서류 점수가 되게 커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 서류 평가에서 안 좋게 평가된 상태에서 1단계는 가까스로 통과한 겁니다. 근데 결국에는 면접으로 극복을 못한 거죠. 이 아이는 최초 합격, 저 아이는 추가 합격. 그래서 선택 과목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 드린 거예요. 선생님, 근데 우리 아이는 문과인데요. 문과는 그럼 어떤 과목을 택해야 돼요? 문과는요? 국영수만 잘해도 돼요. 학과 상관없이. 자,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어머님들 자, 아이들 중에 문과 아이들 중에 심리학과 정말 좋아하는 애들 많거든요. 저는 말리고 싶은데 졸업하면 뭐 할 거니?
지금은 좋아요. 너 왜 좋아해? 저는 친구들의 심리를 파악하고 막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그래. 근데 졸업하고 뭐 할 거야? 전공하고 심리학과 졸업하면? 그러게요. 제 주변에 심리학 전공에서 잘 된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근데 어떤 아이가 심리학으로 다 도배를 해서 생기부를. 근데 심리학과를 쓸 수 있는 내신이 아니에요. 근데 예를 들면 영어 내신이 3년 내내 1등급이다. 그럼 학종으로 영문과 쓰면 될까 안 될까요? 생기부는 심리학인데 됩니다. 합격해요. 왜냐하면 전공 관련 교과 성취도가 뛰어나기 때문에. 자, 학종은 그렇게 접근하셔야 돼요. 자, 여기 보십시오. 경희대도 있죠? 대학마다 서울대 다르고 얘네 같이 공동 연구한 거고 동국대는 따로 연구한 거고 해서 학과마다 전공마다 저렇게 핵심 과목 권장 과목 구분해 놨으니까 이건 참고하시면 돼요. 고대가 올해 따로 했습니다. 원래 연고, 성, 중, 경 5개 대학이 공동 연구했는데 고대가 따로. 자, 여기서 혹시 어머님들 우리 아이 지금 이과의 경우 투 과목 조합이 물투, 화투 손 들어 보실까요? 물투, 화투 좋습니다. 공대 쓰실 수 있죠. 화투, 생투. 네, 그럼 메디컬 쓸 수 있고 자,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만약에 우리 아이 생기부가 컴공이에요. 근데 컴공을 쓸만한 내신이 아니에요. 그러면 기계공 쓰면 돼요, 안 돼요? 되나요, 안 되나요? 전혀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같은 결이 비슷한 상태에서 학과를 낮추는 건 상관없어요. 무슨 말씀이냐? 만약에 우리 아이 생기부가 메디컬이에요. 의대예요, 의대. 그러면 생투하투를 해가지고 이거를로 해서 생기부를 채웠을 거고 생투하투 이수했고 또 내신 성적도 잘 받을 거고 그런데 의대 갈 성적이 안 된다. 그러면 치대 쓰면 돼요, 안 돼요? 상관없어요. 그럼 치대 갈 성적이 안 된다. 약대 쓰면 돼요, 안 돼요? 상관없어요. 약대 생기부인데 만약에 약대가 성적이 안 된다. 그러면 생명공학이나 생명과학 쓰면 돼요, 안 돼요? 상관없습니다. 생명공학 쪽으로 맞춰놨는데 예를 들면 식품영양 쓰면 돼요, 안 돼요? 상관없습니다. 여기서 학종 전략은 우리 아이가 메디컬 쪽으로 생기부 맞췄다. 그럼 성적 때문에 메디컬 쓰면 돼요. 근데 안 된다. 그러면 생투, 화투 이 결 내에서 학과를 낮춰도 상관없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공대다. 그러면 컴공을 쓸 수 있냐? 못 쓴다. 내신이. 그러면 이 공대 결 안에서 물투화투한 이 내신 안에서 학과를 낮춰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학종의 지원 전략이지 컴공으로 맞춰졌는데 내신이 컴공 쓸만한 내신이 아닌데 컴공 쓰다가 완전히 전사예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지금 얘기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3학년까지 다 끝난 다음에 어떤 학과를 쓰냐? 그렇게 접근하셔야 된다. 왜 근데 지금 얘기하실 필요가 없으실까요? 애들이 조금 풀어질 수 있어요. 아, 이렇게 써도 되는구나, 학종을. 그렇게 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실게요. 자, 여기 화원투, 생원투를 다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원만 하면 안 된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화생했을 때 쓸 수 있는 학과들이에요. 그죠? 또 여기 화학도 있고. 그죠? 그리고 물리랑 화학 했을 때, 물리 있고 화학 있고 물리화학 했을 때 제일 쓰잘데기 없는 과목이 뭐예요? 지구과학. 지구환경과학과. 저는 웬만하면 지구과학 선택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기는 없지만 천문학과 이런 데도 지구과학 필요하거든요. 근데 별로 쓰잘데기가 없는 과목이에요. 근데 G2에서 학종으로 쓸 데가 없는 거죠. 그죠? 자, 그거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 보실게요. 경희대는 이게 지금 의대거든요, 의대. 권장 과목에 물리원이 있어요. 권장 과목에 경희대는 물리원 안 하면 조금 감점해요. 의대도. 그러니까 그런 어떤 특징들이 조금씩 있거든요.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자, 나머지 그냥 쭉 읽어보실게요. 바뀐 거. 자, 이게 지금 우리 지금 고2 아이들한테 해당되는 전형 방식이에요. 그래서 작년이랑 바뀌었을 때 뭐가 바뀌었는지 해놨으니까 찬찬히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여기 보실게요. 이게 뭐가 바뀌었을까요? 얘 빨간색으로 해놓은 게 바뀐 거거든요. 뭐가 바뀌었어요? 서류가
20이었는데 10. 그죠? 그리고 여기서 서류 10은 교과 이수 충실도를 보겠다. 저기 공동체 역량 30은요. 그냥 다 기본 점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그리고 여긴 제가 왜 탐을 빨간색으로 해놨을까요? 원래 올해까지는 과학. 서울대처럼 과학. 근데 내년에 사탐해도 된다. 그러니까 탐구로 바꿔놓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런 부분들 그냥 참고하시면 돼요. 나머지 쭉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랑 되게 중복되는 게 많아서 쭉 넘어갈게요. 자, 이제 하나씩 이제 마무리 지을게요. 아, 그리고 이거 하기 전에 이거 다 말씀드리고 마지막에 말씀드릴게요. 우리 아이가 만약에 교과 전형이 우선이다. 그러면 남은 기간 동안에 3학년 1학기까지 더더욱 뭐를 신경 써야 돼요? 내신 그 다음요. 해놨잖아요. 무조건 수능 체제예요. 근데 우리 아이가 만약에 학종이 우선이다. 그럼 내신에 전공 관련 교과 이수하는 거, 전공 관련 교과 성적 잘 만들어 놓는 거. 그죠? 그런 다음에 시간 남으면 뭐 활동하고 이런 상관없어요. 근데 상위권 대학에서 학생부, 자, 연대나 고대 이런데 또 어디가 있어요? 수능 최저 있는데 학종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연대, 고대 또 어디 있어요? 상위권 대학 중에. 이대가 학종이 수능 최저가 있었는데 여전히 있기도 하고 또 없는 면접이 있는 걸로 신설이 되기도 하고 제가 해놨거든요. 자, 학생부 종합전형인데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괄호를 해놨어요. 우리 아이가 희망하는 대학이 수능 최저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학종이라 할지라도 수능 최저 있으면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아이가 지금 수시냐 정시냐 이런 아이들 혹시 있나요? 엄마 나 어차피 내신 안 나오니까 교과 전형도 못 쓰고 학종도 못 쓰니까 나 그냥 내신 포기하면 안 돼? 이런 애들 있나요? 포기하면 안 돼요. 자, 나 내신 포기하고 정시에 올인할게. 공부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왜냐? 수능과 관련된 과목이 여전히 내신 남아있는데 이거를 포기하고 정시에 올인한다? 절대 수능 성적 안 나옵니다. 무조건 말리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정시에서 내신 반영하는 대학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서울대, 고대 있고 이미 우리 지금 고2 아이들서부터 상위권 대학 중에서 정시에서 내신 반영하는 대학이 어디예요? 연대. 연대 내년부터 내신 반영해요. 정시에서. 근데 이걸 포기하고 정시에 올인한다? 절대 안 돼요. 자, 그리고 엄마 나 내신이 안 좋으니까 교과 전형 못 쓰고 학생부 종합 전형 못 쓰고 수능도 안 나오니까 나 논술에 올인할게. 절대 말리셔야 돼요. 무조건 내신이 안 나오면 교과 전형이라 학종 못 쓴다 하더라도 더 수능에 집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6논술 써서 하나 합격하기 쉽나요? 어려워요. 엄청 어려워요. 근데 논술에 올인한다? 안 됩니다. 물론 논술을 할 수는 있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할 수는 있지만 올인하는 건 절대 안 돼요. 자, 그런 부분들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어떤 쪽에 비중을 둘 것이냐는 결정할 수 있어도 한쪽에 올인한다. 이건 정말 위험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 말씀 잠깐 드린 겁니다. 과탐 선택 과목 판단은 우리 아이들 아까 과탐에서 사탐으로 옮겨가는 거는 문제를 풀어보게 하셔야 된다 말씀드렸고 그리고 100분이 득을 어느 정도 볼지 그 부분 잠깐 말씀드렸고 올해 그리고 표준 점수 자 서울대는 그냥 표준 점수 그리고 연대, 고대, 성대는 무슨 표준점, 변환 표준점수 쓰기 때문에 100분이 받는 게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너무 표준점수 높은 것만 쫓아가는 것도 위험하다. 일단 그 말씀 드렸습니다. 자, 이건 방금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거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가산점을 받았을 경우에 우리 아이가 과탐에 남아있는 게 좋은지 아니면 사탐했을 때 100분위가 이만큼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점수를 받을 수 있으면 사탐으로 빨리 옮겨가는 게 중요하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자, 정시에 내신 반영하는 대학도 증가하니까 내신 포기하면 안 되고 교과랑 학종을 못 쓰는 경우에 논술에 올인하는 건 안 되고 더 정시에 집중해야 된다. 자, 이제 없지만 딱 이제 두 말씀만 드릴게요. 어머님들 중에 우리 아이들이 집에서 공부하는 거 진짜 잘 된다. 손 들어 보실까요? 우리 아이들이. 자, 근데 몇 분 계시거든요. 이 아이들이 갑자기 엄마 나 오늘은 친구들과 스카 가서 공부할게. 공부 안 하겠다는 거예요. 보내시면 안 돼요.
자, 반대로 독서실이나 스카 가서 공부 잘하는 애들 있죠. 손 들어보실까요? 근데 이 아이가 갑자기 엄마 오늘은 나 집에서 공부할게. 공부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보내셔야 돼요. 이 말씀 왜 드리냐면 공부는 가장 집중이 잘 되는 곳에서 해야지 괜히 여기에 어머님들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죠? 이 부분 하나 말씀드리고 싶었고 또 하나는 아이들이 강한 과목이 있고 약한 과목이 있어요. 근데 이 약한 과목은 이유가 있어요. 투자 안 하니까 약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과 애들 중에 수학이랑 과학은 좋은데 국어, 영어 약한 애들 있죠? 공부하기 싫어해요. 그럼 이 과목도 어떻게 해요? 무조건 시간을 픽스해 놓고 무조건 그 시간에는 무조건 하게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계속 밀려요. 너무 안타까운 얘기인데 제가 작년에 정시 상담했던 아이 중에 완전히 찐 이과예요. 작년 수능에서 수학 만점, 과탐 만점 두 개 다. 국어 4등급, 영어 3등급, 영어 2등급. 4, 1, 2, 1, 1. 그냥 등록금만 내놓고 다시 해보겠다. 시대인지에서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올해 수능 어떻게 됐을까요? 국어 4. 똑같아요. 어머니께 여쭤봤어요. 이 아이 국어 열심히 했나요? 똑같이 안 했더라고요. 무조건 약한 과목은 픽스해놓고 계속 반복해서 해줘야 돼요. 그게 이번 겨울방학이에요. 자,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플래너 꼭 작성하게 하시고 그리고 공부는 잘 되는 곳에서 그죠? 약한 과목 픽스해서 겨울방학을 잘 놔야 3학년을 끝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질문 여기다 하시면 돼요. 자, 장시간 너무 고생하셨고 우리 아이들 마지막까지 꼭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